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춘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입주 지연과 보증금 피해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춘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계별 관리를 통해 공사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미리 가려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8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고 시행사와 임차인 간의 300억 원대 보증금 분쟁까지 생기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춘천 학곡리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인 수십 명의 입주를 막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온이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상태로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한다면 하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 저희 입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같은 부실 건설사를 공사 시작 전에 가려내기 위해 춘천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먼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뒤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 허가 전 춘천시가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시공자와 법적 분쟁은 없었는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자로 판단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를 끝냈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입주 예정자와 분쟁을 만들면 완공을 뜻하는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안에서 부실 사업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 9곳에 강화된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서를 시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중도금이라든가 향후에 공사비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춘천시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지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공사 진척이 늦어 공사장 개교가 우려됐던 원주 기업도시 섬강고등학교가 결국 개교 전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입학식을 치르게 됐고 수업도 한동안 비대면으로 듣게 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260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원주 기업도시 첫 고등학교인 섬강고등학교. 개교가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부들이 외벽에 부지런히 벽돌을 쌓아붙이고 운동장에도 이제야 흙과 돌이 공급돼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교를 목표로 했던 섬강고등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재가 가득 쌓여 있고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개교에 문제가 없다던 교육청은 입학식이 예정된 3월 4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게 되자 부랴부랴 입학식 장소를 인근 섬강중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도 불가능해 첫 수업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쯤에야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업도시 내 공사장 개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교육 당국자들한테는 정말 서운한 게 저희 기업도시에 샘마루 초등학교, 섬강초, 그다음에 섬강중, 요번에 섬강고등학교인데 이 4개 학교를 건설하면서 한 번도 날짜를 맞춘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애들이 공사장에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애초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았던 탓입니다. 섬강고의 경우 최소 20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했는데 실제 공사 기간은 15개월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개교에 맞춰 공사 일정을 단축하려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약 한 1년 동안 그 주말 없이 쉬는 날이 없이 또 여름에 그 가장 이제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했고 도저히 이제 그 일정에 맞추기가 좀 어려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본인들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루빨리. 공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도 큽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업도시에 신설된 샘마루 초등학교도 개교 때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증축 공사 이후 누수가 더 심해져 부실 공사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공사기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공사장 개교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지성입니다. 정선군이 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어 요금 무료화를 도입해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도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이 미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다양한 복지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이 올해 단일 요금 1,000원 와와버스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완전 공영제 운영으로 고용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확인되자 하반기부터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완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정선군은 올해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도내에선 양구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는 1,0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이를 무료로 전환해도 3억 원가량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만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만든 노선과 시간을 조정해 이용 편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태백, 영월, 평창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요금을 내야 하고 이용객 분석도 필요해 카드 태그 방식은 유지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무료 카드를 그 버스 안에 내부에 비치해가지고 탑승객들이 그거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객 분석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숫자는 나와야 되거든요. 정선군은 지역 청소년의 개인 청결과 위생 관리를 위한 임의용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021년 도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임의용비 지원을 시행했는데 만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성사되면 전국 최초 지원 사례가 됩니다. 정선군은 청소년 수가 많지 않고 소득 기준을 맞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일부만 소외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선군은 전체 지역 청소년 2,350명에 연간 12만 원가량을 지역 화폐 카드로 지원한다는 안을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미용실을 2번을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군에서 그런 걸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에서 앞선 복지 정책을 시행한 정선군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강원도와 산림청이 진화 헬기 26대를 강원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헬기는 강원도가 임차한 헬기 8대, 산림청 소유 헬기 7대, 소방과 군부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헬기 11대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안에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자 산불 감시원 1,200명을 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개통식을 열고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상주차장 출발 지점부터 출렁다리 입구까지 972m 구간을 5분 30초 동안 이동합니다. 케이블카 개통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 요금은 케이블카 포함 전체 이용권 18,000원, 케이블카 이용권 13,000원, 트레킹 만원으로 변경되고 원주 시민은 각각 6,000원과 5,000원, 4,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인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태백분원 설치 지원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태백시는 국회를 방문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과 핵심 광물 산업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태백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관련 산업 연구와 실증 거점센터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춘천 노인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자 춘천시가 올해 노인 복지 정책에 2,545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5년 노인 복지 정책 시행 계획을 마련한 춘천시는 사회 참여 활성화, 노후 생활과 자립 지원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5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학공리 신축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동남권역 노인 복합 생활문화센터를 짓습니다. 또 춘천시립 치매 전담형 요양원 건립, 노인 무료급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동해시가 올해 73억 원을 들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지역 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35개 학교에 23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 체험학습, 방과 후 교실과 늘봄교실 운영,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삼육초 다목적실 증축과 북평중 체육관 신축 사업 등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AI 교육이나 친환경 학교 급식,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등도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강원 테크노파크에 이모빌리티 인재 육성 교육을 위탁했습니다. 횡성군은 우천 일반산업단지 내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장 4곳과 교육 장비를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전문적인 미래차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묵계리 특허단지에 건립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올 하반기 완공되면 교육장을 해당 센터로 옮겨 교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48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800제곱미터, 주행트랙 7개, 성능장비 24대를 갖춘 모빌리티 신제품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 전 시장은 국회 의사국장 출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를 침탈하려 한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아직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라며 탄핵 국면의 진행 여부를 보고 최근 외연 확장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본 뒤 민주당 입당 여부를 더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투표가 오늘 양양군 6개 읍면 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